안녕하십니까. 대구 오람중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체육교사 이재원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내용은 대단할 거 없는 아주 평범한 수업 이야기지만 제가 수업하면서 느꼈던 경험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선생님들 수업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된 수업으로 너도 나도 행복한 수업이라는 발표 제목을 정했는데요. 체육 수업에 대한 저의 생각, 교사와 학생 모두를 위한 수업을 준비하는 방식, 그리고 1학기에 진행한 수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체육 수업은 다음 3가지 모습이 있는 수업이라 생각합니다. 첫 번째 모습은 자기 주도적인 활동입니다. 교사가 수업 환경을 잘 만들어서 학생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수업에 참여하고 수업의 주인공이 되는 모습입니다. 준비된 수업으로 교사도 학생도 행복한 수업을 하자라는 제목과 일맥상통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 모습은 많은 실제 학습 시간입니다. 저는 45분이라는 시간 안에 쉬는 시간이 거의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업이 주제와 관련된 활동으로 과제와 다음 과제가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돌아가면서 아이들의 활동으로 수업이 꽉 차 있는 모습을 추구합니다. 아이들이 엉덩이 붙이고 좀 쉬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지 않도록 말입니다. 마지막 3번째 모습은 수업에서 배운 내용이 학교에서 끝나지 않고 좀 다양한 영역으로 전이되는 모습입니다. 축구를 배웠으면 잘하지는 못하더라도 정식 경기 정도는 즐길 줄 알아야 하고, 건강활동 수업을 했으면 자기 체력은 스스로 파악하고 집에서도 혼자 운동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3가지 이상적인 모습이 담긴 행복한 수업을 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정답의 방향은 수업을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학기가 시작되기 전 수업을 미리 체계적으로 준비해서 단원 계획을 세우고 차시별 활동들을 계획해 놓으면 수업 전 준비도 편하고 수업 중에는 여유가 생기고, 이 여유 덕분에 아이들을 관찰하고 피드백 줄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수업의 질이 높아지고 아이들이 느끼는 수업 만족도 역시 높아지는 선순환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제가 가진 수업 준비에 대한 생각을 말씀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제가 1학기에 진행한 수업을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1학기에 건강활동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수업 대상은 중학교 1학년 학생이고 학급당 33명, 남녀 비율은 반반인 주당 1시간 수업 시간이었습니다. 17번의 수업, 중학교 첫 체육 수업을 경험하는 아이들에게 뭘 가르치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건강 영역을 선정했습니다. 주제를 건강으로 잡은 이유는 아이들 스스로 건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좀 움직일 수 있는 동기를 마련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때와 달리 중학교 수준의 신체 활동은 이런 거야 라고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건강활동을 가르쳐야겠다고 마음을 먹은 뒤에 교육과정 성취 기준에서 제 나름대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을 선정했습니다. 또 학기 첫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설문을 통해 아이들의 흥미 및 수준을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미리 방학 중에 생각했던 수업 아이디어와 오리엔테이션에서 파악한 학생들의 수준을 고려해서 수업을 구체화시켰고, 오른쪽 사진처럼 13차 시의 수업을 계획했습니다. 저는 수업을 꾸려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납득할 만한 목표가 있어야지 왜 이 수업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학생들의 동기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거창하고 형식적인 보여주기식의 목표가 아니라 최대한 간결하게 학생들에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수준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수업 목표는 거의 매 차시 아이들에게 이것 때문에 이걸 하는 거야, 이것 때문에 이걸 하는 거지 라고 강조했습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3가지 평가를 계획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목표와 관련된 신문 만들기, 두 번째 목표와 관련된 체력 운동,
그리고 세 번째 목표와 관련된 런, 워람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1학년은 자유학기제라 기록을 제가 점수화시키지는 않았지만 최소한의 과제별로 평가 기준을 안내해 아이들이 과제 활동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네, 첫 번째 과제인 건강신문 만들기입니다. 체육 시간에 왜 열심히 움직여야 하고 자기 몸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이런 이해를 넓혀주기 위해 과제를 계획했습니다. 아무 가이드 없이 신문을 만들려고 하면 애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좀 어려워해서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과제 수행 순서를 알려줬고 주제도 5가지 큰 영역 정도는 설정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신문 기사글을 구성할 때 참고할 기준을 제시해서 결과물이 최소한 갖춰야 되는 것들에 대해 알려줬고 아이들이 오른쪽 사진처럼 이런 결과물을 만들어 냈습니다. 사실 애들 검색 능력이 다 비슷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애들 수준에서 어렵기 때문에 최종 결과물들 내용은 비슷하거나 논리 정연하고 전문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런 과제를 한 이유는 이런 내용들을 수업에서 다루지 않으면 애들이 평생 찾아볼 일이 없다고 그렇기 때문에 좀 의미 있다고 생각했고 아이들에게도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언제 이런 내용을 검색해보고 알아보겠니? 그러니까 지금 많이 한번 알아보고 이해해보자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네, 자료를 만드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퀴즈를 활용해서 자료를 공유하고 함께 피드백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퀴즈는 13문항 정도로 아이들의 결과물을 보고 만들었습니다. 퀴즈를 만들 때 쌤이 반별로 다 다르게 만들 거야 라고 호언장담한 제 입을 후회하기도 했지만 반별로 다 다르게 퀴즈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문제 앞에 이름을 적어서 퀴즈에 본인 이름이 나온다는 재미와 그리고 자기 결과물이 선정되었다는 뿌듯함을 함께 느낄 수 있도록 퀴즈를 만들었습니다. 문제를 풀고 나서는 각 질문에 대해서 피드백하면서 이제 왜 운동해야 되는지 알겠지라고 이야기를 하며 신문 만들기 과제를 마무리했습니다. 두 번째 활동은 체력 운동 과제를 진행했습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개인으로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맨몸 활동 5가지 운동으로 구성했습니다. 파트너라는 역할을 부여했는데요. 파트너는 운동 강도도 조절하고 자세 교정과 기록 작성을 보조해 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 함께 같이 준비 운동을 한 다음에 5가지 활동을 이런 순서로 진행을 했고 한 번씩 활동의 순서를 바꿔서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파트너는 제가 미리 다 나눠서 뭐 누구랑 하니, 많이, 뭐 싫어요, 좋아요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했습니다. 네, 저는 왼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화이트보드에 이렇게 과제와 관련된 내용들을 붙여두는 걸 정말 좋아하고 제 수업의 필수 아이템입니다. 그래야지 아이들의 질문을 좀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뭐 이거 왜 해요? 쌤 이 수업 왜 해요? 뭐 이러면 화이트보드에 가서 수업 목표를 봐라. 그리고 오늘 뭐 해요? 다음 시간에 뭐 해요? 화이트보드에서 차시 계획을 확인해라. 어디서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화이트보드로 가라. 누구랑 해요? 어떻게 해요? 화이트보드로 가라. 아이들의 질문들을 아주 편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네, 오른쪽은 수업 활동지와 애들이 활동하는 모습이고요. 활동지를 통해 자기 기록을 관리하고 활동 전후 심박수를 측정해 운동 전후 심박수를 비교해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털을 구분할 수 있는 안내판을 세워둬서 다음 과제로 이동할 때 좀 효율적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네. 애들이 활동한 기록들은 이렇게 차트로 만들어서 학년 중앙 로비에 게시를 했습니다. 매일 수업 업데이트가 솔직히 좀 번거롭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계속 해줬고요. 최대한 빠르게. 이렇게 엑셀 파일을 붙여놓은 이유는 자신의 좀 상대적인 체력 수준도 파악하고 친구들과 서로 기록도 비교해 볼 수 있도록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좀 더 재밌게 기록 갱신의 동기를 가질 수 있도록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임의 등급을 활용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수시로 복도를 오가면서 기록들을 확인하는 체력운동 시간들이었습니다. 체력운동 과제 뒤에 바로 런워람 30분 달리기를 시키기 좀 미안해서 한 템포 쉬어가는 활동을 넣었습니다. 이젠 저희들에게 좀 아주 친숙한 99초 릴레이 게임을 진행을 했고 1시간이지만 아이들은 이렇게 진지하게 도전하고 성공하면 아주 기쁘게 즐기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과제 런워람입니다. 더운 날씨가 예상되는 시기라 좀 걱정을 했지만 아이들에게 달리기의 맛, 힘들지만 돌고 나면 샘솟는 그런 좀 뿌듯한 그 맛을 느끼게 해주고 싶어서 계획했습니다. 4차식 동안 진행을 했고요. 학교의 그늘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코스를 정했습니다. 이 과제 역시 밖에서도 화이트보드를 애용했습니다. 그래서 수업 목표, 방법, 최소한의 기준 이런 걸 안내했고요. 이번 달리기 수업에는 런데이라는 어플을 활용해서 수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오른쪽에 사진이 런데이 어플의 모습이고요. 어플을 사용한 이유는 학교에서 활동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어플을 활용해서 자신의 활동을 관리할 수 있도록 했고, 이렇게 크루를 만들어서 수업에 참여하는 친구들 간 서로 기록도 살펴보고 같이 뛰어보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어플을 사용했습니다. 애들이 뛰는 모습이고요. 조끼를 고르고 있는데 이 조끼는 그날의 도전 목표에 따라 3가지의 색상의 조끼를 선택하고 뛸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30분 달리기 후에 자신의 기록을 기준과 비교하는 아이들의 모습이고요. 어플 사용이 어려운 친구들은 만보기 또는 계수기를 활용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수업 후에도 어플에 애들 기록이 쌓여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건강신문 만들기부터 런워람 과제까지 1학기 수업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대단하지 않은 평범한 수업 내용이지만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이 수업을 미리 상상하고 준비하지 않았다면 과연 아이들을 한 학기 동안 땀 뻘뻘 흘리게 하면서 과제를 하도록 끌고 올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들도 처음에는 좀 다소 힘들어하고 버거워했지만 단원을 다 끝내고 난 뒤에는 나름의 성취감과 건강과 신체 활동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대사입니다. 네,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종이 떠올리네요. 네,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이번 방학에 선생님들의 열정과 아이디어가 담긴 좋은 수업 미리 잘 계획하셔서 2학기에도 학생과 교사 모두 행복한 수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